안녕하십니까, 꾸롱삼입니다. 오늘은 ISC 컨퍼런스 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ISC는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죠. 이제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서 테스트 소켓 납품하는 회사이고, 그러니까 후공정 쪽이죠.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, 표고 소켓, 이제 버닝 소켓, 그 외 소켓들을 납품하고 있는데, 그 중에서 당연히 이 실리콘 러버 소켓이 메인입니다. 이 리노 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표고 소켓이 메인이죠. 최근에 경기 성남에서 이제 판교로 사업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. 이제 담당자님 말로는 이제 23년 1Q에 1분기에 메모리 업황이 최근에 좀 당연히 안 좋잖아요. 그래서 비메모리 비중이 조금 그래서 올라왔다.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과거의 비메모리에서 R&D향으로 들어갔던 제품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양산 버전으로 이제 그 연결이 되어 가지고 비메모리 비중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비메모리 비중이 62%에서 한 65% 정도로,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리 비중은 좀 낮아졌겠죠. 이렇게 비중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1분기에는 YOY로 좀 비슷하거나 좀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건 매출이죠. 그리고 손익은 작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1Q에 꽤 잘 나왔거든요. 지금 매출이 417억인데 매출 417억에 영업이익 159억이니까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8% 가까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한 38%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매출은 이 정도보다 조금 더 잘 나오든지 비슷하든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모리에서 깎아먹은 거를 이제 그 비메모리 양산 버전으로 상당히 커버치는 이러한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올해 매출은 이제 10% 성장, 그리고 영업이익은 30%대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? 이게 비메모리 쪽 양산이 꽤 올라와 줘야 될 것 같거든요. 왜냐면은 이 메모리 쪽 소켓 테스트가 꽤 빠질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, 그래서 제 생각엔 조금 챌린지한 목표일 것 같기는 한데, 여튼 이제 그 연초에 주신 23년 연초에 주신 가이던스는 이 정도입니다. 주요 고객사의 상위 9개가 전체 매출의 한 90% 정도를 이제 차지한다라고 하고, 이 중에 한 군데만 메모리 고객사고 나머지가 다 빈메모리 고객사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고객을 가지고 있으니까, 그러니까 메모리와 빈메모리의 이제 매출 구성이 이 정도니까 사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올해에도 이제 성장 가능하다, 올해에도 매출 성장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들리면서도 그래도 이게 메모리 비중이 꽤 높은데 한 38% 정도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? 좀 궁금하기는 한데, 네, 여튼 그렇습니다. 지금 제품별 매출 비중은 이제 러버 스퀼이 당연히 제일 많고요. 지금 표고가 한 10%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런데 올해에는 표고를 좀 15%까지 좀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해요. 이게 러버 소켓과 표고 소켓이 마진율이 어디가 더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 생각엔 아마도 러버 쪽이 좀 더 좋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, 이렇게 되면은 두 개가 믹싱됐을 때 표고가 올라오고 러버 쪽이 믹싱됐다고 했을 때 과연 30%대 영업이익률이 가능한가? 좀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. 네, 성격별 비중은 메모리는 양산이 80%, R&D가 20% 비중이고, 비메모리는 R&D가 굉장히 큽니다. 80%, 그리고 양산 버전이 20%입니다. 그런데 올해는 이제 양산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. 그러니까 기존에 R&D 진행했었던 것들이 양산으로 이제 잘 넘어간 거죠.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양산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, 매출 비중이.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. 성격별 비중은 이제 메모리는 낸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이었다고 합니다. 50%라고 합니다. 그 다음이 디램, 그 다음이 모바일 디램 이렇게 됐는데,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별, 이 성격별 매출 비중이 좀 비슷비슷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리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 CPU가 제일 비중이 크고, 그 다음이 AP, 그 다음이 GPU, 그 다음이 LSI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이거는 제가 멘트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좀 비슷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긴 합니다. 4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빠그라졌잖아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매출도 많이 줄었고, 특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이제 좀 쪼그라들었는데, 4분기에 영업이익이 안 나온 이유는 첫 번째는 계절적 요인이 있고, 4분기가 좀 이제 좀 비수기이긴 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4분기 21년도 4분기가 조금 안 좋았고요.
20년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, 그리고 이제 그 19년도도 3분기 대비 4분기가 좀 이렇게 안 좋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계절적 요인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, 그 다음이 뭐 반도체 업황 둔화, 뭐 이거는 뭐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거니까. 그 다음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, 회계 처리상으로 이제 자회사의 캐펙스 5년치 감가상각을 한 번에 반영을 했다라고 하네요. 이렇게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 맞습니다. 예. 이런 식으로 올해 이렇게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반영된 게 있어가지고, 네, 4분기에, 작년 4분기에 이렇게 좀 빠그러졌다라고 하는데, 올해는 이렇게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반영될 확률은 높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말고, 그러니까 자회사 쪽 말고, 이제 이렇게 개별로 보면은 영업이익은 20%대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은, 보통 회사가 이거 일회성 비용이로 이거 일회성 비용이로 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때에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. 그냥 전체, 그러니까 비용 단위 그냥 전체적으로 레벨업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, 만일에 이게 맞다라고 한다라면은 일회성 비용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예. 그런데 그리고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 맞는데, 우리는 이제 그 R&D 시장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수주 늘고, 그리고 매출 유지할 거야. 우리는 그나마 경쟁사들 대비해서 선방을 했어. 이제 R&D 쪽이 매출 비중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. 네, R&D 쪽이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잖아요. 메모리는 몰라도 비메모리 쪽이 이렇게 높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전체 매출에서 이제 비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으니까, 좀이 아니죠. 거의 2배 되니까.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좀 견조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근데 여기서 이거 경쟁사들 대비해서 선방을 했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.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절반 정도, 절반까지는 아니죠. 뭐 이 정도 줄었고, 이제 TSE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은 안 줄었거든요. 이제 CR 맞아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은 좀 많이 줄었는데, 매출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ISC의 저희 재무 상태인데, 손익계산서인데, 글쎄요, 다른 경쟁사, 그러니까 리노공업이나 TSE 대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. 네,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Q&A를 들어갔는데, 실리콘 러버 소켓 같은 경우에 이제 오더 들어오고 나서 출고까지 얼마나 걸리냐? 2주 정도 걸린다. 러버든 표고든 상관없이 한 2주 정도가 걸리고, 양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주 정도 걸린다. 그러니까 R&D 향과 이제 그 양산 향이 있잖아요. 그런데 양산 향이 조금 더 이제 그 리드 타임이 좀 길기는 하더라고요. 러버 쪽의 표고보다 빨리 만들기가 어려운 게 맞느냐?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러버가 더 빠르다고 해요. 이제 러버는 금형을 안 하고 표고는 이제 그 금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도금도 하고 이런 공정이 필요하니까 러버보다 표고가 좀 더 느리다. 러버가 더 빠르다. 이 러버가 더 느리다라는 것은 이제 경쟁사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, 러버 쪽에서 비메모리 쪽 비중이 이제 꽤 올라왔는데, 지금 뭐 메모리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한 2배 정도 되잖아요. 이렇게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?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, 2017년부터 비메모리 시작해서 꾸준히 올라오면서 2020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R&D 매출 비중이 꽤 높았던 게 자연스럽게 어떤 그 양산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개발 라인업 늘려온 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합니다. 지금 현재 매출에서 빈메모리과 양산의 비중이 이제 그 2대 8. 예, 그렇죠. 빈메모리에서는 2대 8로 양산 비중보다 R&D가 훨씬 높는데, 올해 이제 그 양산 비중이 좀 올라온다라고 아까 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. 그런데 그 올라오는 이유가 이 양산 물량이 아니라 R&D 물량이 줄어서 올라오는 건지, 아니면은 양산 매출이 올라와서 양산 비중이 올라오는 건지, 이거를 지금 물어보신 건데, 양산 비중이 올라온다라고 합니다. R&D 비중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. 그래서 예전에 그 R&D 했었던 것들이 이제 그 양산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보통 R&D 매출 발생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양산으로까지의 진행 과정이 한 2,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ISC에 투자하시면서 이 지표 보시고 투자하는 좀 투자 아이디어로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이제 R&D 비중이 높으면은 이거 R&D 이거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면은 나중에 이 양산으로 연결됐을 때 매출 꽤 올라오겠는 걸, 이거 많이들 보시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
올해 양산형으로 전환되는 어플리케이션은 뭐 주로 서버 제품들이라고 합니다. 북미 고객사양으로 신제품 나가는 거 매출 비중 어느 정도냐? 뭐 이거는 이제 특정 제품 수주 견조한 거는 맞는데 뭐 그것 때문에 매출 확 올라간다거나 확 내려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다. 여튼 뭐 북미 고객사양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R&D와 양산 제품 간의 매출 비중의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히스토리.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양산과 R&D의 매출 비중이 얼마였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뭐 이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건데, 이제 전체 제품 기준으로 양산과 R&D의 매출 비중이 지금 55대 45라고 이게 작년 기준이죠. 22년 기준으로는 55대 45 정도로 R&D 매출이 조금 더 한 5% 정도 조금 이제 10% 정도 좀 큰 상황이고,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늘었습니다. R&D 비중이 60% 그리고 그 양산 비중이 한 40% 정도였는데 19년에서 20년도에는 R&D 비중이 20%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해요. 이때죠, 이때. 네. 이때는 R&D 비중이 이제 한 20% 정도였다라고 합니다. 그게 지금 R&D 비중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뭔가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요인이 되는 거죠. 과거에 매출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을 때 이때의 R&D 매출 비중이 20% 정도였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은 매출이 과거보다도 이제 그때 R&D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양산으로 올라와서 이만큼 매출이 좀 과거 19년, 20년도보다는 매출이 증가를 했잖아요. 그런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R&D 매출 비중이 지금 55%, 60%까지 증가한 상태인데, 이 R&D 매출이 이제 나중에 양산으로 올라가면은 2, 3년 정도 지나갔을 때 이거 이제 양산으로 올라오면은 이게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ISC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제 투자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되게 리저너블 하기도 하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작년인가요? 그 프로웰 인수했잖아요. 이거 야, 표 제품이랑 러버 제품이랑 이거 서로 간에 경쟁 제품 아니야? 대체 제품 아니야? 근데 프로웰 인수 왜 한 거야?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, 기본적으로 러버와 이제 표고가 부딪히는 시장이 아니다. 그러니까 부딪히는 시장도 있기는 한데 적어도 우리는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지는 않다. 그리고 글로벌리 해가지고 마켓 비중이 표고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. 표고가 한 70% 정도, 7, 80% 정도로 마켓 시어가 되게 러버보다는 높은데,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표고의 점유율을 좀 높여야지 매출 성장 가능하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웰을 인수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러버가 메인이고, 혹시나 고객사에서 러버는 우리 안 쓸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표고로 대응을 하고자 좀 프로웰을 인수했다라고 합니다. 여튼 ISC는 러버가 메인이고 앞으로도 러버가 메인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러버 쪽은 소형, 그러니까 모바일 쪽도 들어갈 수 있나? 네,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코멘트는, 올해 업황 안 좋은 거 맞지만 우리는 한 자릿수 성장을 기대하기는 한다. 그리고 R&D 비메모리 해외 패밀리스 비중이 있는 편이니까 우리는 업황 그렇게 꺾여도 글쎄 우리 쪽이 그렇게 매출이 많이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것이 IR 담당자님의 말씀입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ISC가 최대 악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, ISC가 주가가 너무 안 빠졌어요. 사실은 22년에 주가가 너무 안 빠졌거든요. 뭐 안 빠진 게 문제냐? 뭐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문제는 다른 피어 그룹들이 피어 그룹은 아니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뭐 소부장들 중에서 빠진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렴해 보이는 PER 5 10 이하로 떨어진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뭔가 지금 굳이 ISC를 가져가야 돼?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그리고 이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아무래도 많이 빠진 아이들이 좀 올라갈 여지가 좀 더 있지 않겠냐. 그리고 아무래도 비메모리보다는 이제 메모리 비중 높은 아이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메모리 비중 높은 아이들이 치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치고 올라오지 않겠냐 라는 것이 이제 그 ISC를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의 의견인데, 근데 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ISC에 R&D 매출 비중 보면은 이거를 정말 안 가져가기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반도체를 좀 바스켓으로 안정적으로 담는다고 했을 때 ISC는 참 빠뜨려 놓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지 않나,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